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구매를 요청했다는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T라고 하는 그런 버전인데요. 네. 이제 패트리엇 2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사정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사정 고도는 한 15km 정도 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제 항공기를 주로 적 전투기죠. 네. 적 전투기를 주로 이제 요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도 미사일 디펜스, 즉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요구 사항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패트리엇 2 미사일은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이지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미국과는 관계없이 즉 한반도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자. 첫 번째 걸음으로 패트리엇 3 미사일을 배치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패트리엇 3 미사일을 배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 패트리엇 3 미사일을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2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로 이 GEM-2T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기능으로 미루어 봤을 때요,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한국형 미사일 체계의 일부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가요? 사실 그런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포함시키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GMTE 미사일도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지 탄도탄 같은 그런 단단하고 아주 빠른 그런 목표물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2 미사일보다는 훨씬 조금 더 성능은 좋지만 탄도탄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많다.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패트리엇 3, 즉 핵3 미사일이 되어야만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구체적인 구매 요청 시기는 정확한 이제 정부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이 DSCA 보고서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소요가 제기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관련 예상도 편성이 돼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제 이 국방안보협력국에서 이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4,29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4,290억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 4,290억을 최대한의 가격으로 해서 이 내에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112개의 미사일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뭐 한 3,000억 원대 정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국방안보협력국이 미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연초에 우리 방사청에서 의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외 기술 유출 제한 품목에 묶여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외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안보협력국에서 의회에다가 이거 한국에 팔아도 되겠냐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의사 타진을 한 거죠. 한국에 팔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미사일을 몇 대, 그리고 이제 훈련 시스템 얼마, 그리고 통상해서 우리가 한 4,290억 내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연초부터 나와 있었다는 것이고, 네. 다만 우리가 그 패트리엇 3 미사일로 가기 위한 총 이 팩2 미사일 업그레이드 어떤 예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예산도 그 패트리엇 3 미사일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 예산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한두 달 사이에 타진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최근에 나온 이 MD 논란과는 이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김관진 국방장관도 확실히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MD 논란 앞으로도 어떤 미사일, 어떤 무기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논란에 쌓이지 않는 그냥 그런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미사일들은 미국의 MD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MD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냐, 즉 그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핵미사일을 우리가 중간에서 요격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 쌓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을 잘 고려를 한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번에 그 GM2T 이 미사일 자체도 사실은 미사일 디펜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마치 이게 한국형 미사일 디펜스 일환이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한국형 MD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도 언론들이 그 미사일의 무기체계의 성능, 그리고 어떤 그 전술적 가치, 그리고 중국의 어떤 미사일 성능, 이런 것을 다 제대로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너무 앞서가던 자의적인 해석의 보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우리 생명을 지켜야 할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그런 미사일을 도입함에 있어서 쓸데없는, 사실과 다른 논란 때문에 우리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미사일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놓고 이 논란이 많은데 제대로 좀 짚고 제대로 정리를 하고 또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최근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방문하고 이제 오늘 돌아오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묘한 시점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 MD 논란, 또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김장수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구매 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연초부터 계획이 됐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 막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연 중국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노릴 때 우리가 막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막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도 한 26% 정도의 GDP 26% 정도의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연 A라는 무기, B라는 무기, 이를테면 요즘 나오고 있는 사드, SM3 이런 무기들이 정말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가 되느냐라는 그런 성능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건 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심층적인 분석과 지식을 토대로 방송, 언론 활동, 그리고 홍보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